정정과 영영전에 없는 임금이 계세요. 연산군 강해군이 여기 안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호몽입니다. 10월 16일 월요일 오후 9시 제83회 호몽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첫 번째 세계문화유산이죠. 종묘 나들이를 가볼까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공감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 자료를 아주 동영상은 아니지만 사진 자료를 충분히 준비했고 저 나름대로 공부를 좀 많이 했으니까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이 가져온 사진은 월대에서 바라본 종묘 정전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요. 월대에서 바라본 종묘 정전. 이곳이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봤을 때 사실은 종묘의 저 건물은 일반 궁궐하고 다르게 아주 기와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땅을 바라보고 아주 낮게 이렇게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월대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고요함, 엄숙함, 근엄함 이런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그리고 원래 이곳이 조선시대 왕가 왕비들의 신의를 모신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건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특히 지금 이 방향에서 바라볼 때 정전의 모습이 가장 좋다고들 이야기하고, 외국의 그 유명한 건축가 구겐하임 박물관 지었던 프랑크 케리가 자기 아들 며느리들하고 같이 이렇게 일부러 이 종묘를 찾아와 가지고 그 아들 며느리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이런 건물의 어떤 부분을 충분히 느껴봐라고 이 월대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네. 옛날에 문화재청장 지내신 윤중 교수가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또 윤중 교수님을 상당히 좋아하는 팬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네. 일단 위치는요, 종로 상가역 11번 출구에서 나오면 바로 됩니다. 제가 그림을 상세히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11번 출구역에서 이렇게 나오면 바로 종로 들어가는 입구가 그렇게 제일 가까운 곳이죠. 11번 출구에서 나와서 걸어가다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종묘 정교입니다. 이 돌다리로 되어 있는 곳인데 이곳을 건너서 저 외대문 쪽으로 쭉 걸어가면 되는데, 어쨌든 들어가면서부터가 이제 사실은 관람의 시작이니까 정교를 지나서 이렇게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왕이 제례를 지내기 위해서 말을 타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내려서 어정이라는 곳인데, 어쩌가 무조건 붙으면 임금님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여기 우문물에서 이렇게 물을 한잔 하셨다 해서 어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외대문인데 사실 종묘의 정문이죠. 정문이죠. 여러 가지 이제 관람객들이 들어가는 주 정문인데 이것을 통과해서 문을 지나게 됩니다. 관람 안내도 조금 해드리는 게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관람 안내는 여기에서 시간제 관람하고 일반 관람이 좀 나뉘는데요. 시간제 관람은 월, 수, 목, 금, 그러니까 화요일 날을 제외하고, 화요일은 휴일이니까요. 그래서 9시 20분부터 4시 20분, 오후 4시 20분까지, 3월에서 9월까지는 4시 40분 이렇게 되지만 예약을 해가지고 해설사들이 하는데 한국어부터 해가지고 각종 언어로 이렇게 해설을 해주시는 분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 말로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관람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그 다음에 문화가 있는 날, 문화가 있는 날 마지막 주 수요일 이런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휴일은 지난 추석 때도 여기가 무료 관람이었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관람은 예매 없이 아침 9시부터 들어가가지고 몇몇 시간은 5시까지고 관람을 할 수 있는 시간은 6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월별로 좀 다르니까 지금 10월달은 그렇고 6월 8월 다르고 11월 1월 다르니까 참고해가지고 하고, 이게 국가유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관람료는 얼마 안 됩니다. 1,000원이고 만원에 통합 관람권을 사면 4대 궁궐까지 같이 다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1,000원만 내면 가시고 바로 또 종로 상가역에서 인접해 있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꼭 종묘를 사람들이 이 경복궁이나 창경궁 이런 곳은 잘 가는데 종묘를 잘 안 가요. 근데 저는 꼭 한번 가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은 조금 조용히 관람을 해야 되는 곳이니까 제가 일부러 이 관람 규칙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적었는데, 하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흡연 및 인화성 물질 소지는 관람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잔디밭, 산지 건물 내부구 출입이 제한되고요. 음료수 및 음식물 반입도 안 됩니다. 반려동물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관람 분위기를 또 이 관람 분위기를 해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관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보통 때 시간제 관람할 때 인솔자가 있으니까, 해설자가 있으니까 그 가이드를 잘 받아서 해주시면은 좀 더 알찬 어떤 그런 관람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고궁 이야기 할 때도 그랬는데, 항상 문화유적지라든지 이렇게 박물관 갔을 때는 가능한 한 해설사들의 해설을 듣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랬을 때 이 해설사들의 해설을 듣다 보면은 책에 없는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에피소드 같은 것도 이야기해 주시고 훨씬 좀 알찬 얘기고 기억에 오래 남는 그런 관람을 하게 되니까 그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일단 종묘에 대해서 개괄적인 사항도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종묘는 사실은 경복궁이 지어지기 전에 먼저 지었어요. 태조 이성계가 1392년에 조선을 개국하고 난 뒤에 개성에 머물다가 한양으로 천도를 해가지고 궁을 지어야 되겠다고 먹을 때 먼저 종묘부터 먼저 짓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종묘사직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종묘사직. 이 종묘사직할 때 종묘가 바로 그 종묘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신라시대, 고려시대는 불교가 사실은 국가의 종교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시대는 종교가 뭐예요? 유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양에서는 기독교, 저쪽에 중동 쪽에서는 이슬람교 이렇게 하지. 어쨌든 종교라는 것은 국가의 이데올로기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넘어오는 이런 부분에서 유교는 상당히 이렇게 백성들을 통솔하면서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 유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조상을 모시는, 그러니까 왕이 있으면은 그 위에 왕의 조상들을 모시는 이런 종묘가 통치 이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복궁을 짓기 전에 태조가 종묘를 짓게 됐고, 이 부분은 사실은 모든 게 이제 그 중국의 이제 주례에서부터 이어져 나오는데, 오늘 그 상세까지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7대조까지 모시는 것이 황제고,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개괄적인 사항만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종묘에는 정정과 영정전이 있는데요. 여기에 왕들이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은 태조께서 지으셨고, 현재 버전에 정전에는 19실이 있고 49위가 모셔졌습니다. 이 말을 좀 풀어서 하면은 19분의 왕이 모셔져 있고요. 49위라면은 빼면은 30위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비들이 같이 30분이 같이 모셔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실 40위가 신이라 그러거든요. 그래 모셔져 있고, 그럼 영영전에는 또 16실 34위가 모셔져 있는데, 16실은 왕이 14분이 모셔져 있고, 나머지 또 34에서 16 빼면 얼마죠? 그분만큼의 왕비가 모셔져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정전하고 영영전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정전은 우리가 생각할 때 유명한 임금들이 태조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종, 세조 이렇게 치적이 있는 왕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근데 너무 빨리 돌아가시거나 치적이 별로 없는 분들은 영영전에 모셔져 있어요. 그 외에도 영영전에는 태조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4대조가 모셔져 있기도 합니다. 한 봉판에 모셔져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영정전 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전 앞들에는 이 왕이 어쨌든 즉위를 했을 때 가장 공이 많았던 신하들도 같이 모셔져 있는데, 그것은 정전 밑에
그 월대 밑에 공신당이라는 곳에 모셔야 되는데, 현재 정전 밑에 있는 공신당에는 83위가 모셔져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종묘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시 설명을 드렸고, 사직단에 대해서도 좀, 아까 제가 종묘사직, 브리스님도 종묘사직 의인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조선시대에 특히 유교를 기반으로 이렇게 할 때 종묘사직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게 제대로 통치 이념을 기반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례에 보면은 주자가 쓴 주례에 보면은 종묘사직은 어떻게 둬야 된다는데, 경복궁에 오른쪽에는 사직을 두고 왼쪽에는 종묘를 둔다. 궁궐에 오른쪽에는 사직을 두고 왼쪽에는 종묘를 둔다는데, 오른쪽 왼쪽이 어딘데? 라면은 경복궁에서 남대문을 바라보면 오른쪽이 서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직단이 있는 사직이라고 그러고요. 왼쪽에 종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바라보고 왼쪽 오른쪽에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서쪽 동쪽이라고 하죠. 경복궁의 동쪽에 종묘가 있고 서쪽에 사직이 있습니다. 이 사직단은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에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농경문화 기반으로 써져 있는 우리나라는 이 부분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고, 중국에서도 이걸 다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어져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데 사직단이 있는데, 지금 이 사직단이 어디쯤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나요? 좀 관리일 간두는 게 종묘사직인가 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사직단은 사직 터널 지나기 전에 연세대 방향으로 경복궁에서 광화문 쪽역에서 연세대 방향으로 넘어가는 사직터널 지나기 전에 중간에 있는데, 배하요고 바로 밑에 사직단이 있습니다. 거기가 사직동이죠. 사직동, 한마디로 종로구 사직동입니다. 그래서 사직단이 있는 곳이에요. 서울에 있는 지명은 의외로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종로는 왜 종로예요? 보신각 종이 있어서 종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직단 있는 사직동도 그래서 사직단입니다. 예.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예, 이것은 전체 종묘를 안전해보는 종묘 약도인데, 1번이 바로 아까 외대문이고요. 거기가 정문이죠. 그래서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관람을 하게 되는데, 외대문 지나서 망묘류, 공민왕 신당, 상대청, 제궁, 공신당, 실사당, 정전 수복방, 전사청, 재정, 영영전, 그 다음에 정전 악공청, 영영전 악공청 이렇게 둘러보고 다시 전사청 방향으로 쭉 걸어 내려오면 관람이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종묘 사직에 대해서는 모르셨구나, 보리스님. 어쨌든 한번 봐주시고요. 잠깐만, 이효연님 어서 오시고요. 이청아님도 북해본캐가 같이 들어오신 것 같으네요. 그래요. 이번 기회에 종묘 홈페이지 가가지고 한번 보시는데, 이 종묘는 특히 외국인들한테 안내줄 때 아주 중요한 곳이니까, 우리나라 경복궁 장영도 그렇지만은 종묘에 대해서 따로 좀 공부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보리스님. 자, 이 약도를 따라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바로 외대문 나올 때 이렇게 신로라고 이렇게 안내판이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신로는 저게 레인이라고 그러죠. 세 개의 이렇게 박석이 깔려 있는 도로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것을 신로라고 합니다. 저것은 신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상신이 걸어다니는 길이라 해서 신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좌측에 오른쪽에는 오로, 그 다음에 왼쪽에는 세자로 해서 저것을 합쳐가지고 삼로라고. 그렇죠. 신로는 사람이 밟아서는 안 되는데, 저것을 이제 신로가 바로 입구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사실은 보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도 걸어다니시는 분이 꽤나 있더라고요. 근데 알고는 못 걸어다닐 겁니다, 아마.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어디 이웃집지 가면 간판 같은 것을 좀 잘 밟고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행하면은, 뭐 밟는다고 뭐 병이 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저 사람은 왜 저런 것도 모르고 신로를 밟고 다녀, 이런 또 눈총을 받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몰라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하고 제가 종로를 상당히 상세하게 자료를 지금 준비했으니까
한번 같이 질문도 하고,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로뿐만 아니라, 오른쪽에는 임금님이 다시는 길이구나. 저거 사실은 조선시대 저기 밟으면은 귀양이나 뭐 대충 엄청나게 큰 죄를 짓는 거니까 가위 발시를 못했겠죠. 조선시대 때는. 세자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뭐 어로나 세자로는 밟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람들도 그 박석을 이렇게 밟는 것입니다. 제가 박석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그 삼로를 지나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은 망묘로 나오기 전에 중현지라는 곳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연못이죠. 일부러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든 연못입니다. 근데 이 중현지는 뜻이 또 있대요. 물은 땅을, 그 다음에 저 섬은 하늘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에 아주 오래된 나무가 하나 보이죠. 저기 향나무입니다. 뭐 보통은 이렇게 옆에 소나무들이 많이 있지만 향나무가 왜 향나무겠어요? 우리가 제사 지낼 때 향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 의미에서 저게 향나무가 저렇게 심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저 향나무 껍질을 피우면요 그대로 향냄새 납니다. 저는 호기심에 해가지고 집 근처에 있는 옛날에 향나무 껍질을 뺏겨가지고 떼어보니까 정말 향긋한 향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뭐든지 호기심이 있으면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갈 곳이 이제 망묘인데, 바로 그 중현지 지나서 오른쪽 편으로 이렇게 동쪽으로 돌다 보면은, 브릭스님, 향나무는요 주위에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 보이면 향나무는 많이 보입니다. 망묘루는 어떤 곳이냐면은, 왕이 이렇게 외대문을 통과해서 중현지 지나서 이렇게 오면은 저쪽에서 머물면서, 잠시 머물면서 자기 조상님들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한다 해서 망묘루라고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을 가라앉힌다고 해야 되겠죠. 1차 휴식지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망묘루를 지나서 있는 것이 바로 또 의외로 조금 이게 보면은 생뚱맞다 이런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왜 조선시대 종묘에 공민왕 신당이 있지 이러면서, 바로 저 지금 사진에 왼쪽 편에 보이는 게 망묘인데 붙어가지고 공민왕 신당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종묘의 정진을 바라보면서 선왕을 추모하는 그런 의미에서 망묘르죠. 예, 예. 공민왕이 마지막 왕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태조 이성계도 상당히 이때 공민왕 신당은 종묘 만들어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원나라를 동민왕의 왕비가 노국공주라고 원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민왕은 노국공주하고 상당히 친했는데, 조금 독립을 하려고, 원나라 그 치하에서 독립을 하려고 노력했던 건 아니고 훌륭한 왕이죠.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부분을 사실은 기리는 의미에서 공민왕 신당을 예래져 놓고, 안에는 저쪽에 영정이 보이죠. 공민왕과 노국공주 영정도 이런 곳이 있거든요. 네. 한국과 몽골의 지위가 되죠. 뭐 누가 지금 속국이라고 말을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몽골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서 일도 하시고 뭐 같이 뭐 대등한 관계인데, 뭐 선진국에 아직 몽골이 가지는 못했으니까 몽고가 우리나라를 많이 따라하니까, 그래서 뭐 역사는 항상 이렇게 순환하는 거지 않습니까? 공민왕 신당이 있다. 이게 왜 있지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있다는 것을 좀 알고 지나면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향대청이라는 곳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진 넘길게요. 여기는 뭘 하는 곳이냐 이라면은, 이 종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기부터 해가 기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관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대청. 이 향대청에는 지금 오히려 뭐 건물보다는 이런 것을 보여드리는 게 있죠. 그래서 향대청에서 사용하는 제기가 이렇게, 그 제기가 아니고, 저는 경상도라서 발음이 안 되는데 발로 차는 제기가 아니고 제사를 지낼 때 쓰는 기물을 제기라 그럽니다. 제사, 제기. 예.
그 다음에 저렇게 하나의 샘플을 이렇게 만들, 제사 지낼 때 진설한 샘플을 이렇게 만드는데 저런 것을 따로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나중에 제가 거의 마지막 자료에 진설한 모습이 나올 건데, 진설은 이렇게 상위에다가 제기들을 쭉 놓고 제사를 지낼 때 그 상차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보면요, 일반 가정집에서 제사 지내는 거하고는 진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따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네. 정말 화려하고요. 저 신이 가운데 세 개 구멍이 잘 안 보일 건데 제가 저걸 확대를 안 했는데, 영정전이라든지 영정전 가설 때 항상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저 동그라미 구멍으로 그러니까 조상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멍이 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이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제궁이라 그래요. 제궁. 사진에 그 중간에 정면으로 보이는 곳이 어제실이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세자제실이고, 왼쪽에 처마만 보이는 것이 목욕탕입니다. 한마디로 임금이 목욕 재개를 하는 곳인데, 저기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저기에 하루 전에 와가지고 미리 머물러요. 저기에서. 다음 넘겨볼까요? 여기는 수복방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한마디로 신하들이 머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제궁이 임금님하고 세자가 이렇게 머무던 곳이 나오면 수복방이고, 저 뒤에 뾰족하게 삼각형으로 보는 게 바로 정전입니다. 수복방 들어가는 어떤 그런 입구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 제사를 지내려면 음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전사청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정면에 바라보는 저 모습이 끝이 아니고 미음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 뒤로도 이렇게 되고 상당히 넓은 공간인데, 글자 써진 게 잘 보이시는 분이지만 참막단이라는 곳이 있고 성생이라는 곳이 있는데, 성생이부터 설명하면 저기에 공식적인 기록에는 성생위에서 저 위에서 고기들을 검수했다 이렇게 하고, 참막단은 저기가 음식을 검수하는 또 공간입니다. 그래서 근데 정말 희한하게 저것을 신하들이 한 것 같죠? 아닙니다. 임금님이 직접 저것을 살피셨대요. 자기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곳이기 때문에 임금님이나 세자가 직접 저 부분을 살피고 항상 음식이 이상이 없는지를 봤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여기가 전사청이라는 곳이고요. 다음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지금 전사청 저 건물 다시 한번, 오른쪽에 조그만 또 문이 하나 보이죠? 저기가 바로 이 사진이 있는 어정이 있는 곳입니다. 아까 입구에 올 때도 어정이 하나 있었죠. 예, 이건 말고 이거는 제사 지낼 때 쓰는 물을 나오는데, 여기는 물이 마르지 않고 상당히 중요해서, 특히 제사를 지내는 물을 쓰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방에 벽을 쳐가지고 아주 관리를 철저하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제사 지낼 때 하나의 소홀함이 없이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그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남신문이라는데, 한마디로 남문이라고 이렇게 칭해져요. 지금 남신문이라 신자, 남자, 문자에 걸쳐져 있는 저기도 삼도가 보이죠. 그러니까 삼로가 보이죠. 가운데가 신로, 그 다음에 어로, 세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신로가 있는데, 저런 식으로 항상 쭉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가 남신문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실제 임금님은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사실은 종묘가 아까 말했듯이 특히 정전이 보수공사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일반 출입은 이쪽으로만 합니다. 일반인들이 출입을. 네. 자, 수진님, 심리소녀 민코님, 마롤님, 데레사님 어서오세요. 오늘은 종묘 나들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종묘 외대문을 통과해가지고 쭉 올라오면서 이제 정전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같이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신문 쪽으로 들어가고, 옛날에 왕들은 어디로 들어갔을까 이러면 여기로 들어갔습니다. 정전 동문으로 왕과 세자는 이쪽으로 들어가요.
수복청 있는 바로 그 전사청이 있고 지금 사진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아까 봤던 그 건물인데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동문. 그러면은 동문이 있으면 또 서문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이 서문은 또 누가 들어갈까요? 제가 아까 잠시 당황스러워가지고 채팅창을 안 봤는데 브릭스님 계속 올리고 있었네요. 예. 제3단면 얼마나 많은 음식을 준비하느냐. 마지막에 자료 나옵니다. 왕이 요리는 하지는 않습니다. 이 서문 쪽으로는 악사들이 출연합니다. 그 제례할 때 제례악하는 악사들인데 악공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악사들이 출연. 그래서 문이 좀 작아요. 동문에 비해서는. 예. 그래서 남신문이 있고 우리가 이제 정전을 바라보고 이렇게 정면에 남신문이 우리가 들어가는 정문인데 저쪽에 뭐죠? 동쪽에는 왕과 세자가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정전 쪽으로 이렇게 서문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시면은 작년 말부터 보수공사한다고 이렇게 막을 쳐놨어요. 그래서 정전에 그 거룩한 엄숙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내년 9월 달에까지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작은 공사가 아니라 아주 큰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유명한 제대로 된 정전 사진을 정면에서 찍은 사진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엄청나죠, 사실은. 딱 가서 보면 좀 압도되는 분위기, 일반 경복궁, 창경궁의 궁궐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압도되는 분위기를 월대 밑에서 이렇게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박석이라고 이래 하는 돌을 이래 했는데 저게 우리나라 궁궐에 있는 큰 이렇게 어떤 빈 공간 마당을 채워주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얇은 돌을 박석이라지 않습니까? 이게 강화도에서 나오는 돌인데 저걸 다듬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울퉁불퉁한 것을 둠으로써 저 넓은 공간에 비치는 햇빛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인데 저게 경복궁이나 근영전에도 다 저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그리고 그 박석 사이로 나는 골로 비가 오면 물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쏙 스며 당연히 여기도 경복궁도 그렇지만은 저 정전에서 지금 우리 바라보이는 이쪽 문에 남신문 이쪽으로 하면은 경사가 져가지고요. 경복궁은 전체 이 경사가 한 15도 가량 이렇게 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종묘에서는 몇 도다 했는데 아마 유사할 거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물이 자연적으로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게끔. 그래서 아까 월대에서 저 바라보는 모습이 더 훨씬 더 15도가 약 15도가 높여져 있으니까 훨씬 더 건물도 잘 보인다고. 예. 그렇죠. 박석은 화강암 종류입니다. 예. 강화도에서 이렇게 쭉 있고 항상 그쪽에 돌이 있는데 아직도 그 강화도에서는 그 박석이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동월랑이라고 이렇게 저 위에다가 따로 이렇게 써준 것은 정전이 이렇게 19칸짜리 이렇게 문이 있고 옆에 협실이 2칸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호위하듯이 기역자 모양으로 나오는 것을 월랑이라고 하는데 저쪽이 지금 동월랑은 동쪽이라서 동월랑이고 아까 동문이 저기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랑도 저쪽에 보이죠. 따로 명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은 이 사진보다는 훨씬 더 딱 들어오는 느낌이 전 세계 어디 가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좀 한마디로 위화감이 들 정도의 어떤 느낌이 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것도 잠시 뭐 다는 아니지만 이야기를 좀 하고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자료를 폈는데 아까 제가 19위가 모셨는데 19분의 왕이 모셔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정전에 모셔진 왕은 나름대로 치적이 있는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더라도 태조 이성계,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중종, 선조 이렇게 있는데 선조가 왜 있나 이렇게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공이 있는 분들이고 너무 단명했다 하는 분들은 단명이나 지적이 없다는 분은 영영전에 모셨다 했는데 여기에 왕과 황제는 뭐냐 이러면요. 사실은 우리가 1897년에 대한제국을 세워가지고 우리도 고종황제가 고종왕이 아니고 황제로 등극을 했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우리나라는
항상 중국의 속국이었습니다. 뭐 많은 역사에서 특히 조선시대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그랬죠. 그래서 대한제국을 세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중국은 황제국이고 우리는 왕이었죠. 그래서 그게 다른 겁니다. 조공을 바쳐야 되고, 사실은 우리 드라마 보면 좀 슬픈 역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왕이 새로 이렇게 등극을 하게 되면은 중국에 가서 정조는 황제라고 안 하십니다. 정조 대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중국에 가서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그런 좀 어쩌면 서러운 어떤 그런 역사인데, 그런 부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영령전 할 때 그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갈게요. 자, 여기서 정전, 신이, 봉안도라고 했는데 19분의 왕과 나머지는 왕비들이에요. 전부 다 밑으로 쪼개가지고 30분의 왕비가 있는데, 문조라는 분이 사실은 태정대세, 문단세, 예성연중, 인명선 이래가지고 문단세 할 때 문은 그 문조 아니거든요. 문정이거든요. 근데 이 문조가 왜 있느냐 하면은 이분이 헌종의 아버지 효명세자입니다. 역사책 공부하면 효명세자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사실은 헌종 때 지금에 있는 19칸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때 자기 아버지의 효명세자를 같이 모셔가지고 문조했어. 그래서 실제 어떻게 보면 즉위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모셔져 있는 게 조금 문조, 좀 특이한 거죠. 원래 취적이 있어야 되는데 헌종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종묘를 중건을 할 때 아버지를 모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렇게 지금 마지막 고종 다음에 순종이지 않습니까? 순종까지 딱 들어오면서 식구실이 꽉 차서 더 이상 채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역사가 이렇게 마무리된 것을 이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칠사당이라는 곳인데요. 정점 밑에 있습니다. 옛날에 이게 칠사당은 한마디로 이 종묘 제례는 이거하고 상관없이 봄에 뭐 사명, 사오, 사조 막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데, 봄에 2번, 여름에 3번 이렇게 총 7사를 제사를 지내는 곳이라고 이렇게 하는 곳인데, 뭐 그냥 흘려가듯이 하는데, 아까 남신문에 들어가면 왼쪽 편에 들어가면서 정전을 바라보고 왼쪽 편에 칠사당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좀 참고로 아시고요. 길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공신들도 같이 이렇게 83위가 모셔졌다 했습니다. 이게 공신당입니다. 공신당도 길게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크진 않고 증축을 계속 해나갔는데, 상당히 83위가 모셨기 때문에 꽤나 매력 있는 건물이고 나름대로 있는데, 월대 밑에 있습니다. 월대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대려사님, 꽃차사랑님, 행복희님도 들어오셨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묘 여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신당. 드디어 중요한, 아까 정전하고 똑같은 중요한 영령전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명을 했다거나 치적이 그다지 없거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 가면은 지금 현 시점 내년 9월달 안에는 이 영령전에 들어가셔서 보는데, 여기도 충분히 정전처럼 나름대로 충분히 종묘의 느낌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가보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에 모셔진 분들도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16실 16분의 왕과 왕비가 모셔져 있는 부분인데, 가운데 이렇게 지붕이 볼록 튀어나왔죠. 정중앙에. 여기에는 저기가 1실, 2실, 3실, 4실입니다. 그 다음에 저 서쪽부터 5실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에는 누가 모시냐? 목조, 익조, 도조, 환조 이랬는데, 태조의 아버지, 환조가 아버지겠죠? 도조, 할아버지, 익조, 정조 할아버지, 목조, 고조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모셔져 있는 겁니다. 이 영령전은 언제 지어졌냐면 세종 때 지어졌어요.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세조가 정전을 만들고 영령전은 태종 때 지으면서 저렇게 지었고, 계속 또 증축을 해가지고 오는데, 여기에 제가 밑으로 이렇게 했는데,
덕종도 우리 조선시대 때 즉위했던 임금님 아시거든요. 성종의 아버지이시고요. 그 다음에 원종, 이 부분도 즉위했던 임금인데, 인조의 아버지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사도세자, 장조의황제 이렇게 했는데, 사도세자도 정조께서 영조, 정조할 때 정조지 않습니까? 사도세자를 아버지를 이렇게 모셨는데, 정정과 영영전에 없는 임금이 계세요. 그런 것은 한마디로 폐위를 맞아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누구십니까? 연산군, 강해군이 여기 안 계십니다. 연산군, 강해군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 16실에 의민왕태자 영왕의 이 영친왕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영친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싶고, 정조부터 황제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조선 제국을, 저도 이거 정확히 모릅니다. 조선 1897년부터 일제 이렇게 강점기 들어가는 1910년 사이에 13년간을 황제가 대한제국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황제로 이렇게 칭호를 하다 보니까 그 고종의 위에 때까지 이렇게, 원래 아까 제가 영영전에 할 때 7세조까지도 이렇게 세운댔는데, 아마 그런 의미에서 고종의 위로 7대조까지 해가지고 정조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정순, 헌철, 고순. 어쨌든 이 황제가 되면 7대조까지 모시거든요. 그 다음에 제후국, 우리나라 같은 조선시대 제국이 되면은 4대조까지 모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황제 칭호가 그래서 정해졌을 거라고 저는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크게 중요한 건물은 아닌데, 여기가 악공청 하면은 악사들이 대기하는 곳입니다. 정전 밑에 있죠. 약간 영영전하고 사이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영영전 쪽으로 가다 보면은 또 영영전에 악공청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들이 따로따로 있고, 우리가 가는 길에 항상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나서 이제 다시 쭉 오른쪽으로 돌아서 진사점까지 내려오면은 관람 코스는 끝납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악공청 다음에 이제 종묘 제례를 하는 게, 이게 상당히 종묘하면은 단순히 제사 지내는 건 아닌데, 정확한 의미에서 이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념식,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제사는 돌아가신 날 지내는데 그거는 다릅니다. 그래서 1년에 4번 이렇게 지내는데, 요즘은 5월달 첫째 주 일요일하고 11월 첫째 주 일요일 되면은 항상 이 종묘 제례를 지내는데, 그걸 종묘 대제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게 5월달 영정전에서 지냈던 그 제사인데, 요 부분을 한번 여러분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서져 있는 게 월대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아까 축석 위에 서 있는 거고요. 저 위에 빨간 옷 입고 있는 분들이 악공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상월대에 서져 있는데, 이 위치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저 영영전 위에 이제 신이들이 모시져 있는 곳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까 제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사 지낼 때 지내는 제사, 아무리 간단하게 하든 뭐든 상당히 밑에 뭐 조율 이제 과일 넣고 뭐 이렇게 저 위에다가 다시 밥하고 국하고 이런 부분을 차려놓는, 나물하고 챙겨놓는 이런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조금 다른 것을, 저쪽 위에 신주 모시는 것은 똑같고요. 근데 위에 좀 특이한 것은 뭐 삼식, 치해, 이식, 여러분들 글씨를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 이게 홈페이지 가보면은 삼식이 뭔지 이런 건 있는데, 관심 있는 부분들은 가서 클릭을 하나하나 해보세요. 그러면 일일이 설명, 저도 다 못 외웁니다. 근데 특이한 것만 설명하면은, 제사 지낼 때 위에 갱이라고 하는 것은 국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대갱이라고 했는데, 저것은 맑은 국입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그것도 맹물은 아닙니다. 끓여놓고 건더기를 다 꺼내버린 겁니다. 대갱. 그 다음에 화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건더기가 있는 국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도, 량, 뭐 이렇게 있는데, 쌀과 조가 있고요. 밑에 기장, 차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익히지 않은 곡식들이에요. 우리 제사 지낼 때는 다 익혀서 내지 않습니까?
익히지 않은 그런 것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밑에 시성칠체, 뭐 양성칠체, 우성칠체 저런 부분들도요. 전부 다 생고기들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을 생고기를 저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성칠제라면은 뭐 소고기의 좋은 부위 일곱 부위를 저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내는 겁니다. 뭐 향은 우리도 지금 피우니까 하는데 그 다음에 뭐 밑에 잔도 초원작, 아연작 이렇게 하는데 잔이 예사롭지 않게 이렇게 생겼죠. 찐 육회가 아니 생고기를 낸다니까요. 그랬으니 제일 때 생고기를 냅니다. 모든 것은 안 익힌 것은 아닙니다. 저기 보면은 능인, 분자 뭐 이렇게 했는데 이쪽에서 보면은 뭐 떡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때 떡 만들 때는 익혀야 되지 않습니까? 생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만들지만 대체로 고기 같은 거는 그냥 생고기로 그냥 제사를 지내는데 저기서 일부를 떼가지고 이렇게 뭐라 하루에 넣고 익혀가지고 하늘을 날리면서 그 고기에 그 냄새를 맡으면서 이상이 없다. 이런 제사의 하나의 순서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제사상에 차릴 때는 저렇게 차립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이 제상은 이렇고 또 술상이 따로 있습니다. 준상이라 해가지고 술상도 있는데 이 술상도 우리는 보통 청주 하나 가지고 보통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뭐 막걸리도 있고 청주도 있고요. 물도 있고 여러 가지 명수가 그냥 일반 그냥 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 잔을 그냥 따르는 것도 아니고 용작이라고 하는 저 구부러진 수저 같은 것으로 이렇게 쭉 따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것도 정말 싫어요. 지금 예제, 양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술병입니다. 술을 담아두는 어떤 병이고요. 예. 그래서 아까 위에 보여드렸던 거기에 잠깐 돌아가면 저런 것에 해가지고 위에서 작자, 초원작, 아흔작, 중원작 사실 초원, 아흔, 중원 이런 것들은 제사 좀 지내보면은 아는데 그 각각 역할들이 제사 지낼 때 큰 제사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기에 잔을 따르는 것을 밑에 이제 아까 준상에서 이렇게 있는 거죠.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면 머리만 아플거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여러분들 이런 관심을 한번 가져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상월대, 하월대 이야기했는데 바로 연정전이든지 그 정각 바로 밑에 있는 게 상월대, 그 한 칸 밑에는 하월대라 그러는데 이 종묘 제례를 지내면서 악기의 배열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보면 되는데 이게 국조 의례에 이런 그림들이 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등가라가 상월대 연주단들이 있는데 정전을 바라보고 왼쪽에 해금, 박, 대금, 휘, 방향, 평경, 절고 이렇게 위치를 해 있고 그 다음에 악장, 노래하는 악장이 있고 아쟁, 당필이, 장구, 편종, 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요. 하월대라고 흥가라고 하는 부분 여기는 또 왼쪽에는 진고, 변종, 박 악장이 노래하는 악장이 있고 당필이, 태평소, 징 오른쪽에는 장구, 축, 평경, 방향, 해금, 대금 이래. 실제 여러분들이 종묘 제대하게 쓰는 그 정대업, 보태평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이 있거든요. 이 작곡을 누가 했는지 압니까? 세종대왕이 하셨어요. 그럼 그 이전에 태종 뭐 이런 데 제사 지낼 때는 중국의 음악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 세종이 그 유명한 박연에게 해가지고 편종도 만들고 우리나라의 악기들도 많이 만들고 실제적으로 이 종묘제락에서는 음악도 직접 작곡을 했다는데 정대업이라고 보태평이라고 하는 이 음악이 있는데 종묘제락에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직접 작곡을 하셨다고 합니다. 달걀마님도 어서 오세요. 네. 세종대왕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실제 우리가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알았는데 뭡니까 한글을 누가 창제했느냐 이런 식으로 다시 종묘제락에서는 악기들도 한번 종묘 홈페이지 가서 한번 쭉 보시고 우리나라 악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종대왕이 한글도 집현전 학자들이 같이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거의 세종대왕이 만들으셨다는 게 정설이시던데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눈도 안 좋으신 양반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몸은 상당히 허약하시지 않습니까? 대단한 임금님이십니다. 이렇게 종묘 여행을 쭉 해봤는데 지금 51번째 지나고 있는데 그렇죠. 오케스트라 곡을 몇 곡을 작곡한 거죠. 엄청난 거죠. 저게 뭐 지금 저기에서 제사 지내시는 분들이 우리가 5월달에 종묘대제할 때 보통 한 150명들의 헌관들이 있어요. 아까 사진을 어떻게 보여드릴까? 헌관들 사진들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아까 약간 검은색 옷, 요 지금 사진 앞에 있는 분들이 학사들이 아니에요. 학사들이 아니고 이분들이 제사 지내는 헌관들입니다. 왜냐면은 1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영령전 안에서 볼 때는 16칸이 있지 않습니까? 이 16칸에 사람들이 하나, 왼쪽부터 하나 지내고 또 그 다음 제사 지내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한꺼번에 다 지내거든요. 그래서 제일 높은 분이 가운데 있는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각 칸마다 아까 헌관들이 들어와서 보통 이제 한 서너 명씩이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모여있는 게 이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악기,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지금 한 일곱 줄 옆으로 이렇게 횡으로 7줄이 그런 분들이고 지금 누워있는 분들이 헌관들이고 옆에 빨간 옷 입은 분들이 전부 다 악사들이죠. 악사들. 그래서 이 규모가 그래서 저는 아직도 안타깝게 5월 첫째 주일을 한번 못 가봤는데 그냥 유튜브 영상으로만 봤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것도 진짜 어마어마한 행사고 이게 여기서만 이렇게 시작한다 이런 게 아니고 쫙 위에 외대명부터 해가지고 그 광화문 입구서부터 이렇게 걸어오는 과정 자체가 전부 다 이게 하나의 옛날에 임금님이 그렇게 들어오셨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대로 재현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에 좀 그러니까 주체자가 누구겠습니까? 나라에서 할까요? 아닙니다. 조선시대 왕들은 전주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주이시 종친회에서 꾸준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친회에서 주관하고 있고, 물론 예산은 나라에서 주겠죠. 그래서 전부 다 이 지내는 헌관들은 전부 다 전주이시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물론 악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뭐 학생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전문 악사들이겠죠. 한 집안에 저걸 다 지어요. 예, 그렇죠. 조선시대의 왕들은 전부 다 전주이시였어요. 그분들의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니까 지금도 고종, 순종 밑으로 계속 이렇게 대가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 종친회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사 지내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왕은 아니지만은. 역사와 전통을 기리는, 조선시대가 이어졌으면 이 전주이시는 전부 왕족들이죠. 먼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분들 중에서 왕이 나왔겠죠. 어쨌든 영국이나 일본은 아직도 황제가 있어가지고 저게 전통이 이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끝으로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은 왕실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해주고 끝나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단절된 저런 역사가 되다 보니까 조선시대에 있는 종묘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불스님, 형평성이, 저는 오늘 공식적인 어떤 그런 것은 다 끝났습니다. 형평성을 이야기하기에는 사실은 아까 영국 왕실, 많은 아직도 스페인 왕실, 일본 왕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우디에도 왕조 있고. 그런 부분이,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 영국 왕조 어디? 버킹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문화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재 일부 공개된 구간도 있고 사는 곳이 있다고 있고 해서 뭐 형평성 따지면 분명히 내가 봐도 형평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는 단절된 그거로서 이렇게 문화재니까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에는 아직도 그대로 기거하는 것도 많아가지고 꼭 그렇게 그렇죠. 근데 저것을 어쨌든 나라에서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종친회에서 자기 어떤 조상을 모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관리하는 게
맞는 거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우리나라는 왕이 없는데 저걸 근데 뭐 지금 왜 우리나라의 첫 번째 문화유산이 종묘가 됐겠습니까? 저게 사실은 역사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저 종묘가 충분히 다른 나라에도 기감이 될 만한 좋은 그러니까 건축물이다 이런 부분. 그리고 종묘 제례라는 것도요. 2001년에 저것도 무형 문화유산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건축물은 95년이라고 했던 거예요. 93년이라 했던 거예요. 95년 그 다음에 6년 뒤에 2001년에 이 종묘 제례 이것도 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유네스코에 등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큼 상당히 중요한 종묘다. 그 다음에 종묘 제례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딴 것은 다 보는데 종묘를 한번 또 꼭 가보시라는 것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드라마 볼 때 종묘 사직 하는데 그 종묘가 바로 여기구나. 그 다음에 사직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와 곡식에 대해서 제사 지내는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 특히 유교를 종교로 하고 있는 국시로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공간이었구나. 이런 부분. 오죽했으면 태조 이성계가 자기를 위한 살 곳을 들어가기 위해서 경복궁을 짓기 전에 종묘를 지었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 이야기는 오늘 또 월요일 정기 83회 호몬 캠프는 거의 마무리됐는데요. 오신 분들 한번 화랑님, 옹팡님, 키크나이님, 비마님, 호호님, 브릭스님, 오선지님, 나는나님, 나야호님, 사자수지님, 신미소녀 민코님, 제레사님, 꽃차사랑님, 꽃차사랑, 행복희님 세 분이 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같이 함께 하고 계시고요. 어떤 제가 여러분이 얼마나 제 설명에 이렇게 공감이 가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사랑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지방에 계신 분들은 뭐 즉시 올라오기는 모르겠지만은 서울에 계신 분들은 일부러라도 꼭 한번 이렇게 예약을 해가지고 가시든지 아니면 휴일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 한복이나 계란복만 입으면 공짜로 들어가는 곳 아시죠? 내가 그 말을 안 들었나요? 우리나라 국물도 그렇고 한복이나 계란 한복 입으면은 이상한 계란 한복이 아니고는 다들 이렇게 무료 입장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종묘도 마찬가지인데 아까도 따로 이렇게 제가 강조했는데 그냥 혼자 가서 이렇게 간만 보고 관람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시간제 관람을 신청해가지고 물론 평일에 시간이 되어야 되겠지만 해설사 이렇게 해설을 꼭 들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란 한복은 외국인이든 한국이든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뭐 전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는데 사실은 외국에 조금 어깨 힘주고 자랑할 만한 곳이 이 종묘입니다. 브렉스님도 이거 꼭 저번에도 외국인들 모시고 갔다고 하는데 좀 더 공부하셔가지고 가서 경복궁도 보여드리고 꼭 이 종묘를 나는 먼저 한번 보여드리라고 추천하고 싶고 또 멀지 않으니까 히잡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기도 하겠네 그죠? 네. 어쨌든 제가 다루고 싶었던 주제 종묘를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1시간 동안 해서 저는 너무 즐겁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날 오후 9시는요 또 스페셜 미더 캠핑을 해야 되는데 요번에는 지난주에는 강원도 캠핑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자료를 미리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강원도 차박 이야기를 할 건데 이번 주도 사실 제가 보리올 캠핑장을 갈 건데 지난주 캠핑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알 건데 제가 특별히 갈 데 없고 항상 어떤 보면은 뭐 캠핑하면서 홍천에 있는 보리올 캠핑장은 제 마음이 꼭 고향 같은 곳이라서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라서 보리올을 갈 건데 혹시 보리올 오실 분들은 저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주는 강화도로 갈 건데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다음에 해보고 싶은 게 이렇게 역사 여행도 이야기하고 싶고 캠핑도 이야기하고 호몬 캠프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초대를 이렇게 게스트를 모시고 할 거고 앞으로도 제가 개인적인 만든 자료를 가지고 여행이 됐든 박물관이 됐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한번
뭐 즐겨주시고, 제가 뭐 그렇게 말을 엄청 잘한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좋아서 이렇게 하는 미덕이니까, 뭐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이야기해 주시고, 브리스님 특히 이렇게 1시간 내내 채팅하면서 저를 또 즐겁게 해주셨는데, 얼마든지 이렇게 대화하시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공식적으로 호몬 캠프는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